됐습니까? 됐어. 자, 보자. 여러분들 이거 최척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 요게 사실은 그 내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볼게. 최척전은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의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뭐냐면은 요겁니다. 최척이랑 그 다음에 아내인 오경이 나오는데 배경이 엄청 세계관이 넓어요. 그치? 일본, 그 다음에 뭐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나와. 맞아. 그러면서 이런 거 있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랑 또 그 최척이랑 오경도 그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래. 그치?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끝날만 하면 또 헤어지고 막. 그치? 이런 느낌이야. 자, 혼례를 마친 후에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하인들이 기뻐했습니다. 대청 마루에 올라가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요.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습니다. 시집에 온 오경은요,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질을 했고요.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했습니다.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 자, 고사를 인용을 한 거죠. 그치? 그 사람들도 이보다 낫지는 않을 것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네요. 자, 결혼 후에 구하는 것도 뜻대로 되어 재산도 점차 넉넉히 불었는데 다만 자식 없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후사를 뒤에 대가 끊길까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가보년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 장육금불 아마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걸 거야. 그치? 자, 한 장이 2.4에서 이제 3m인데 장육이니까 이게 곱하기 한 6개. 그치? 되게 커다란 이제 부처님이 그 황금 불상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난 만복사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의 기이한 산의 아이를 점지해주니 태어나면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그 달에 바로 잉태를 해서 10달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최척은 그래서 꿈 몽자를 써서 몽석이라고 지었어요.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고요.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어 아내 곁에 피리를 불곤 했는데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어요.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을 환하게 비추고요.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어요.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에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남은 소리가 하늘거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어요.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절구라고 하는 건 시의 구절 하나를 읊었습니다. 자,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자, 빨리 들어가.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이 서늘하네요.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라고 했어. 봉황도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를 잘 읊는지는 모르고 있어서 감탄했습니다. 자,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의 피리를 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뒤에 유명한 구절 나와. 그치? 잠일고에서 최척전 하지 않았었나? 그치? 자, 했었지. 그치? 뭐냐면은 피리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거. 그치? 그런데 너무 재밌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정도 읽으면 문제를 풀러 가셔라. 이거 습관 들여야 돼.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 고전소설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다가 중간 정도 읽으면 문제 풀러 가야 돼.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요. 지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내가 그 근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근거에 내가 충분히 근거를 찾으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몰랑 하면서 느낌으로 풀장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알겠어? 그래서 잘라서 가면은 근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최척은 동방이 밝아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게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사람 하겠습니까?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가 평소 익히 들었던 거랑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지척을 보았는데요.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어요.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닿으니까 피가 내려서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양국의 뱃사람이 저작거리, 휘장처럼 모여 구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걸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서 말했습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다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이 어찌 되었소? 오경이 말했어요.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가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지켜보는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질문 18번부터 21번 다 맞았어요? 자, 틀린 것들 여러분들 같이 볼 거 없어? 없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도산 12곡 나왔네. 도산 12곡. 요런 거 나오면 얘들아 말뚝작품, 그치? 말뚝작품.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약간 배경 지식 좀 더해주자면요. 12개의 12수로 된, 12개의 시조로 된 연시조. 그래서 전 6곡과 후 6곡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앞에는 뭐냐면 언지, 뜻을 말한다. 자연에서 사는 뜻. 그 다음에 후 6곡은 뭐야? 언학, 학문의 뜻, 학문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요? 이거 꼭 알고 있어라. 자, 도산 12곡 나오면 그래서 바로 그냥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초야우생 뭐야? 초야, 풀과 들판.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 우생,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야. 어리석은 생, 이렇게 어리석은 생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리석은 생활, 누구의 생활이야? 누구의 생활이야? 누구의 생활이야? 화자의 생활이야. 근데 왜 스스로의 생활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 정말 자존감이 낮은 걸까? 반대로 엄청 높은 거지. 그치? 아유, 내가 좀 어리석어서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만족감이 있는 거지. 그치? 하물며 천석공, 제발 이거 좀 알아줘. 제발. 이거 너무 알아야 돼. 연하고질이랑 같은 말이야. 이거 모르면 끝이야, 여기서. 이거 모르면 끝이야, 이 단어. 그래서 24번에 3번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 3점 거의 그냥 갖다 준다니까. 천석공항이 뭐야? 천석. 높을 고가 아니고, 자, 뭐냐면은, 횡격막에 고름이 생긴 거야. 고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천석. 샘과 돌이야. 자연을 생각하는 깊은 병이야.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병이라고 하는 거야. 왜? 못 고쳐. 그래서 못 고쳐. 연하고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야. 안개와 노을,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또 못 고쳐. 그러니까 이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야. 낫고 싶지도 않아. 천석고왕을 고쳐서 내가 이걸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자연을 사랑하며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4번에 3번 바로 나와야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하,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자, 허물, 잘못이나 없고자 한다.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됐어? 춘풍,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요. 추야, 가을 밤에 월만대라. 달이 전망대에 가득하다. 사시가흥,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그치? 사람과 같아. 즉,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네. 물화일체잖아. 그치? 하물며 어약연비 운영 청강 뭐야? 물고기가 뛰고 솔개,
매가 날아다니고 운영청광 뭐냐면은 구름이 그림자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빛나는 거 있잖아. 즉 자연현상들이 이런 거 있잖아. 우주의 조화로 그냥 해석을 해요. 우주의 조화. 이게 어느 끝이 있으리 어떤 끝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수들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도산 12곡을 알잖아. 전육곡, 후육곡이야. 앞에 6개는 자연에서 사는 뜻을 얘기했잖아. 보면 다 일수, 이수, 육수인 거야. 다 자연인 거야. 중간에 자연 속에서 사는 뜻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수정가. 자, 지수정가 한번 봅시다. 산가 풍수설의 동구연못이 풍수질이 알죠, 여러분들? 그치? 뭐 어느 쪽이 막 좋아요? 동쪽으로 가야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산에 있는 집 풍수설의 동구연못이 동쪽 집에 연못을 세우는 게 좋다고 할세 10년을 경영하여, 자, 10년을 계획해서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붉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 흘러가는 물을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결국에 만들었네.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있다. 자, 너무 많이 나온 표현인데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생각이 잘 안 날 거야. 맑은 거울 뭐 얘기하는 거야? 물. 그렇지. 연못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만든 맑은 연못. 티가 없어. 먼지 하나 없어서 산 그림자가 잠겨있어. 천고에 아주 오랜 세월에 황무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진정한 모습을 나 혼자 알았노라. 왜냐면 내가 만든 거잖아. 황무지에서. 처음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가지가지가 다 좋네. 백석은 하얀 돌은 치치하여 은도로 은 칼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병류는 여기서 한자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뭐냐면은 흐르는 물은 콸콸 흘러, 벽에 흐르는 물은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 첩첩한 산들은 좌우에 병풍 같고요. 빽빽한 소나무는 전후에 앞뒤에 울타리 같아요. 구곡 상하대는, 대라고 하는 건 전망대야. 전망대나 이제 절벽은 층층이 둘러있고 삼경 송국죽은 소나무 국화 대나무는 줄지어 펼쳐져 있습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늙은 용이 되어 우구려 누웠거늘. 우리나라 소나무는 옆으로 막 뒤틀려서 이렇게 자라잖아. 그치? 용에 비유를 했고요. 운근, 자, 구름의 뿌리, 구름이 이제 나타나는 곳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 붙여 세워 풀로 지붕을 이고 자르지 않았으니 이게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여인가 무위의 와룡함인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필갱 위원의 그림의 것이로다. 자, 유명한 그림 속에 있는 작품 같아. 무릉도원을 옛날에 듣고 못 봤는데 여기야. 맨날 나오는 표현이지. 자기가 마음에 들면 무릉도원이 어딘지 몰랐는데 옛날에 듣기만 하고 못 가봤는데 여기였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23, 24, 25, 26. 자, 모르는 건 몇 번이에요? 25번이요. 23번, 24. 자, 24, 25. 괜찮아. 자, 아니, 말해야지. 말해야지. 자, 24번. 잠깐 보니까 24번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잖아. 천석고왕은 얘기했지. 얘기해도 되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 이상적, 그치. 이걸 그래서 알아야 돼. 연하고질 천석고왕은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약간 내신처럼 나온 거긴 해.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데 힌트를 얻자면 이거를 고쳐서 무엇하리?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 고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몇 번 했어요? 1번이. 1번이야. 자, 1번 볼게. 1번이 굉장히 실제로 기억이 맞아요. 아니, 니은도 내가 떠돌아다녔다잖아요.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의 이걸로, 그치. 왜냐면 자기가 내 초로에, 자, 늙은 지, 그러니까 처음 이제 늙은 거야. 그러니까 한 40대 됐는데, 어느 가을날, 겸제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의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향정, 청간정, 성류구를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찾아냈어. 아니, 근데, 현대의 수필이기 때문에 사실 찾아간 거야. 얘가 일삼아, 화폭에 옮겼던 거를, 그러니까, 겸제 정선이 그린 그 그림에 성지순례 하듯이 간 거야. 그래서 우연히 갔다고 보기 힘들어, 여기는. 됐어요?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게 아니고, 거기를 이제 일삼아서 떠돌아다녔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은, 자, 이거 3번이었죠.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그치? 니은은 글쓴이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근데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이렇게 됐잖아. 뭐냐면은 처음에는 도로공사로 단애, 뭐냐면은 이제 단애가 끈을 단자야. 절벽 애자에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가 허리가 잘려나가 바닷물은 단애 끝으로 멀리 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돼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만 놓고 놓으면 알 수 없어. 왜냐면은 이런 거야. 그다지 화나지 그렇지. 왜 그러? 왜 그런가? 그렇지. 왜 그런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였잖아. 겸재정서는 어떻게 그려? 진짜 육신의 눈을 앞세워서 본대로 그려? 그러지 않아. 육신의 눈을 앞세울 정자를 찾아온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아.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려요.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게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무슨 말이야?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고 해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풍경이라고 해서 세밀하게 그리지 않아. 원래 서양화나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 원근법에 의해서 가까운 건 생생하게 보이지. 먼 거는 이제 흐리멍텅하게 그리지. 그치? 근데 겸재는 그렇지 않다고.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거, 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이런 거는 인간 주변에 있는 거니까 사실성 있게 아주 멀리 떨어진 풍경이어도 세세하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인간이랑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면 멀리 있어도 이제 그 세세하게 그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5번에 3번. 자, 쓰러지는 빛. 이거는 여러분들 쓰러지는 빛. 패스. 자, 패스해도 이거는 뭐냐면 현대 소설이니까 선생님 패스하려는 건데, 자, 틀린 거는 불러줘. 자, 27, 28, 29, 30. 몇 번? 없어? 은재 몇 번? 없어? 자, 영호 몇 번? 니네 다 잘했어? 자식들 잘했는데? 자,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 집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보자.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른데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라.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거 보면 되겠네요. 자, 시장 안에 가게들이 하나씩 문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이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가요. 그 모양을 이만큼 써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보면은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난간에 무슨 꽃등불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했다. 자, 아름답게 보였어요.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고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됐고요. 근데 다 벽오동집이라고, 오동나무집 아주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은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추억도 깃들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모티프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31에서 34. 31에서 다 맞았어? 자, 또. 자, 됐어요? 자, 요거 한 번만 보자, 얘들아. 체전. 얘들아, 체전이 무슨 뜻이야? 전국체전, 어이야, 걔는. 그 몸체자니까. 뭐? 채소밭. 채소밭이라는 뜻이야. 저는 뭐예요? 밭전자. 채소밭이라는 뜻이야. 부모를 열심히 안 했어. 괜찮아. 자, 이제 하면 되지.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일은 넝쿨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하다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범속해요. 평범해요. 이 평범하고 세속적인 것들, 속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 없는, 자,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자라고 영들기에, 자, 영드는 거 읽어가는 거잖아. 숨소리도 들릴까봐 격적히 조용하기에 여념이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과하지 마라, 의혹하지 마, 의심하지 마. 주어진 대로 그냥 정성껏 충만시키면서 스스로 만족을 알아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즐거움과 천지와의 화합에 있거니 한여름 최전으로 가봐라.
나비가 방문하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가고 자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것들에 지극히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체전으로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거. 얘들아 요거 당연한 건데 너희들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은 영탄 적어줘 나와 안 나야 여기 나와요. 어디에 나와? 와라. 보아라 그렇지 맞아 이거는 명령문인데 와라. 영탄법이야 영탄법 돼야 안 돼. 그치 영탄 적어줘 맞아 영탄법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렇지 영탄적 어조는 얘들아 의문문도 돼. 야 맛있지 않아? 야 멋있지 않아? 잘하지 않아?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의문문인데도 감탄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저것 좀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거는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령문인데도 영탄적 어조가 되죠. 됐어? 영탄법은 어차피 안 나와서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종결 어미 자체가 감탄문이어야 돼. 그거는 뭐뭐 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자, 음지의 꽃입니다. 음지는 뭐야? 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 자 보자. 우리는 썩어가는 짬나무 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에서 폐허가 된 골짜기에서 패배의 지역이라고 패배한 지역이라고 봐도 돼.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납니다. 폐역의 골짜기.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 기댄 채 겨울을 납니다.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잠자던 홀씨들, 씨앗들이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납니다. 자, 음지의 꽃 바로 누구였어요? 버섯이었던 겁니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고통의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야. 산비탈에 흐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낙엽으로도 덮을 길 없네. 그러니까 얘는 덮어주지 못한 애들이야. 그런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독한 기운으로 채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얘들아 우리 이거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시의 주제는 몇 가지 있다 그랬어? 4개. 5개. 나비. 자 시의 주제가 5개가 있어. 화장실 갔다 갔다 와. 자 빨리 갔다. 슬픔. 오면서 프린트 가져와라. 자 슬픔. 자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화자의 슬픔. 그 다음에 화자의 기쁨은 안 나와. 행복. 행복도 안 나와. 즐거움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공통점이 뭐야? 좋은 거는 얘들아 우리가 이게 서정갈래잖아. 감정을 풀어내는 거란 말이야. 슬픈 감정은 풀어내고 싶잖아. 행복한 감정 빨리 풀어내고 싶어요? 난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지. 그렇지. 화자의 그리움. 감정은 2개밖에 안 나와.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건 대상을 어떻게 해요? 예찬. 그렇지. 예찬하는 거. 긍정하는 거.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꼭 눈앞에 있는 뭐 자연물 같은 경우도 많지만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잖아. 어떤 삶의 그 태도 이런 것들 있잖아. 삶의 태도. 채전 같은 경우도 그 채소밭에 있는 농작물들을 예찬한다고 봐도 되지만 그런 여기서 얘기하잖아. 의혹을 갖지 않고 그냥 과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도 긍정한다고 볼 수 있어. 자, 또 대상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부정의 대상은 부정될 수 있어. 안 좋은 거야. 뭐냐면 여기서도 대상을 눈앞에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의 현실, 독재 정권 하의 현실 이런 것들. 마지막 뭘까? 대상을. 그렇죠. 빨리 가고 싶었어? 자, 부정하지만 근데 뭐냐면 이게 그 부정에서 긍정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헷갈려가지고 부정에서 긍정하면은 만약에 일제강점기 너무 안 좋아. 근데 라멘이 너무 맛있잖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 그러니까 극복 희망까지 나가는 거. 그렇지. 자, 그렇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 이거 볼 때 써먹으라고. 여기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태도잖아. 대상을 긍정하는 거겠지.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거. 부정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거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걸 생각하고 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힌트를 되게 많이 주거든. 아예 그냥 그리움이다, 슬픔이다 이런 얘기를 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시를 보면은 시에서는 틀릴 게 없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까지.